네, 제가 앉아서 강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그 바우하우스 여성들과 그다음 이제 그들의 작업, 그다음에 바우하우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젠더에 대한 어떤 관점, 차별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조금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그런 좀 재밌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여성을 연구하기 이전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우하우스 자체가 너무 매력이 없어. 저한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똑같은 얘기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 얘기 맨날 하고, 모던 디자인의 정수였다, 그로피우스, 모이너지, 이렇게 아는 사람 얘기만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됐었고, 더 이상 어떻게 그 틈을 내고 뭔가 새롭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여성들, 그러니까 2017년에 제가 여성들을 이제 주목하면서 이렇게 다시 들여다봤더니 굉장히 틈이 많은 집단이었구나.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많구나 하는 거를 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익숙하게 항상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가능성을 항상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흔들어 보자 라는 생각인 거죠. 이제 개개의 여성들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알베르스가 있죠. 그래서 아니 알베르스도 직조 공방에 있었던 학생이고요. 그래서 이 아니 알베르스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술을 개인 교습을 받았어.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개인 교사로 초빙을 하려던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오스카 코코슈카였어요. 코코슈카였는데 코코슈카가 거절했어요. 자기 그냥 여성들은 그냥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가정생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러면서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이제 미술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1923년에 이제 직조 공방에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또 클레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영향력을 이제 또 조형 교육을 통해서 이제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1924년에 알베르스가 디자인한 직물이고요. 그리고 또 큰 이제 어떤 의미를 또 둘 수 있는 것이 1949년에 뉴욕의 이제 모마에서 개인전을 최초로, 그리고 메트로폴리탄이나 모마에서나 여성 작가가 자신의 전시를 하거나 이런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니 알베르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파인아트도 아니고 섬유 작가임에도 또 개인전을 그렇게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뭔가 이제 인정을 받았다, 이런 기록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브란트예요. 마리안네 브란트인데, 브란트는 이제 금속 공방에서 있었던 학생이에요. 금속 공방. 바우하우스가 개교해서 23년이면 4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졸업생을 배출할 정도의 텀이 된 거죠. 한 번이 돌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쯤 해가지고 전시회를 이제 대대적인 전시회, 그래서 바우하우스 위크, 바우하우스 주간 이렇게 마련해갖고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대대적으로 이제 행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전시에서에 이제 브란트가 가서 거기 전시돼 있는 이제 바우하우스의 제품들, 작업들을 이제 보고서 굉장히 그러니까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나도 여기 들어가서 이제 배워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알베르스나 모이너지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조형 교육을 받았고, 근데 이제 브란트가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은 금속 공방이 아니었고 목 공방이었어요. 나무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당시에 목 공방의 조형 마이스터가 그로피우스였죠.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본인, 그러니까 그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목공방의 작업은 너무 무거워 보였다. 그래서 나는 금속공방으로 가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은 지금 뭐냐면 이게 아무리 무거워 보여도 뭔가 이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였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 단념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개인의 단념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의 어떤 문제가 이기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성이에요. 마지막 여성.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알마 지도프 부셔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사람은 이제 목공방에 들어갔어요. 목공방. 그러면은 그로피우스가 있는 목공방을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부셔도 원래는 이제 직조공방에 있다가 자기는 이제 근데 나무 작업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로피우스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목조 공방에 나를 정식으로 받아달라는 게 아니고 나 안 그래도 돼요. 대신에 방과 후에 수업 다 끝나면 내가 목공방에 가서 작업하고 연습할 수 있게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굉장히 막 여러 번 설득을 해가지고 그로피우스가 그래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이제 수업이 끝나면 목공방에 가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뚝딱뚝딱 나무 만들어서 모두 만들어보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작업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다가 이거를 상품으로 제작할 수 있겠네 라는 수준에 왔을 때 그걸 그로피우스한테 딱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산업 생산에 들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당시에 이 그 재정난에 굉장히 이렇게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피우스가 봤을 때도 이게 될 것 같거든요. 팔릴 것 같거든. 그래서 그 제안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학교가 자꾸 이런 얘기들을 재생산하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되게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2017년에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계기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도 이제 학교에서 디자인사를 가르치는데 저도 참 재미없게 그냥 뭐 그로피우스 얘기, 뭐 누구 얘기 이렇게 몇 가지 하고 바우하우스는 그러니까 수업할 때도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정말 그냥 중요한 거 몇 개만 얘기하고 얼른 넘어가고 이제 이랬는데 그게 그러니까 연구가 안 된 거죠. 사실은 연구가 부진한 거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것에 대한 연구가 그러니까 아마도 바우하우스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디자인사를 우리가 이제 배울 때 디자인사의 모든 측면에서 아마 어떤 그 주류 역사 담론 외에는 가르치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지금은 학생들에게 이걸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류 담론에서 얘기하는 바우하우스에 대한 얘기를 쫙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르게 보기 차원에서 이 여성들의 얘기를 다시 해줘요. 그래서 바우하우스를 두 번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딱 배우고 나면 거기에서 간극이 있잖아요. 주류 담론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여성들이 들어갔을 때 직조만 가라고 다른 과는 못 가게 했고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큰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느끼는 것은 학생들의 몫이죠.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가르쳤을 때 다만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한쪽 면 말고 두 가지 양면에 그러니까 양쪽 면을 다 볼 수 있게끔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 거, 데이터를 주는 거 이런 차원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냥 디자인사 책에 나와 있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디자인사 있는 책 얘기하면 어떤 책이나 비슷한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얘기 아닌 다른 얘기를 찾고 발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